오히려 뭐 100억대, 막 1000억대 분들은 세금을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내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. 왜냐면 금융기관에서 일하시는 PB분들이 이제 있으시고 정말 이 한 줌뿐인 월급 모아서 뭐 집도 사고 우리 주식도 해보고 하잖아요. 이 소중한 돈에서 정부에 너무 많이 뜯기면 안 되니까, 물론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은 내야 되지만 세는 세금을 조금 줄여서 우리도 돈 좀 세보자, 이런 취지로 준비를 했고요. CBS 노컷뉴스에서 기자 일을 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. 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. 서울의 강남 3구와 그다음에 용산구를 뺀 그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거든요. 이렇게 되면 또 세금도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요. 집을 살 때는 취득세라는 걸 내고, 또 집을 갖고 있을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, 또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거를 냅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예요.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요건이 조금 달라요.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 저희가 2017년 8월 3일자로 지정이 됐어요. 그 이후에 집을 산 분들은 무조건 이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이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. 이번에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1월 5일자로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했잖아요.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집을 그 이 날짜 이후에 살면 내가 2년만 보유하고 있다가 그냥 파셔도 이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제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아요. 근데 이 서울에 있는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지방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집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놓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다 2년만 지나면 이 집을 팔아서 세금 혜택을 이제 누리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데, 만약에 이게 2년 거주라는 이렇게 요건이 생겨버리면 내가 서울에서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, 와가지고.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사는데도 망설여지게 되는 거고, 팔 때도 비과세를 누리지 못하니까 팔지 못하겠죠. 상담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계속 부동산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져서 규제가 좀 풀어지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은 했는데, 이렇게 빠르게 풀 줄은 정말 몰랐던 부분이 있거든요. 작년 말만 해도 이제 원희룡 장관이 기자들이랑 이제 간담회를 좀 정기적으로도 하시고 이제 부정기적으로도 하시는데,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해서 좀 되게 신중한 스탠스였어요. 바로 그 직전에 그 관련 내용을 심의할 때는 서울이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을 하기는 했지만은 정성적인 평가죠. 이거를 이제 풀었을 때 서울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서울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놨던 부분이 있는 건데,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한 게 1월 3일이고 그게 적용되는 게 1월 5일이에요. 이거를 오늘 팔아야 돼, 내일 팔아야 돼, 이렇게 판단하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럽다. 어제 판 사람, 내일 판 사람 이렇게 맞아요. 차이가 많이 나면은 어떡하냐,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네,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조정대상 지역일 때 사면,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 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지금은 풀렸는데 내가 그 집을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, 그러니까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만약에 2018년에 서울에서 집을 샀어요. 그러면 제가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서울에서 풀려도 지금 만약 그 집에서 살지 않았으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거죠. 그럼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, 요거뿐만 아니고 또 중요한 부분,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게 있어요. 기본 세율이 6%에서 45%인데 여기에서 이제 20% 30%씩 이제 더 이제 붙여서 65%, 75%까지 이제 세금을 매길 수 있거든요. 플러스 20%, 플러스 30%가 되다 보니까 세금이 엄청 많이 내게 되는데, 이게 지금은 한시적 중과 배제라고 해서 집을 파실 때 뭐 다주택자든 아니든 이제 이 중과세율을 하지 않거든요.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이제 풀리면 서울에 있는 어떤 집을 팔아도 20%, 30%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시게 되는 거예요.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2년은 보유하고 파셔야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습니다. 10년을 보유하시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. 3억 원의 집을 사서 만약에 15억의 집을 판다고 저희가 가정을 좀 해볼게요. 이게 양도 차익이 아니라 팔 때의 가격이 12억이 안 되면 이게 세금이 0원인데 지금 15억 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12억 원까지는 돈을 안 내는데, 그러면 이건 15억 원이니까 3억이 더 초과가 되니까 3억에 대한 세금 내야 된다는 거죠. 완전히 빼기가 아니라 요 비율대로 갑니다. 그래서 12억에 대한 세금이면
곱하기 15분의 1 해가지고 2억 4천에 대한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, 만약에 저희가 이 10년 동안 여기서 살았다. 양도 차익의 80%까지를 저희가 빼주게 돼요. 여기 보시게 되면 보유기간, 거주기간이 있는데, 보유기간 40%, 또 거주기간 40%, 요거 합치면 80%잖아요. 2억 4천에 80%가 빠지는 거예요. 그럼 1억 9,200이 빠지니까 저희가 4,8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면 돼요.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세금이 얼마로 주냐면 600만 원만 내면 됩니다. 비과세를 받아도 저희가 이 80%짜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았다. 그럼 2억 4천에 대해서 저희가 30%만 빼주는 거거든요. 그러면 총 저희가 빼줄 수 있는 세금이 4,800만 원만 빠지니까 1억 9,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. 이렇게 되면 저희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냐? 5,800만 원이에요. 비과세를 받아도 살지 않으시면 세금이 한 5,2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고,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가져가시느냐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달라져요.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저귀 살 때도 이게 뭐 장당 450원이냐 430원이냐 오늘 사냐 이게 핫딜이 떠서 내일 사냐 하는데, 집은 훨씬 더 굴지가 크고 이게 몇백만 원, 몇천만 원, 몇 억까지 될 수 있는 건데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, 그러면은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바뀌면서 그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충족되는 그런 요건이 있는 거니까. 네, 맞아요. 1차적으로는 그 일종의 허들이 좀 낮아지는 거고, 물론 이제 집값이 12억 원이 넘어가면은 취득한 이후에 좀 최대한 거주 기간을 늘려가지고 이제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일시적이라는 말이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취득한 어떤 일시적인 그 기간이라는 게 있을 텐데, 맞아요. 그게 그 조정지역 해제되고 최근에 그 제도 바뀌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좀 있죠. 저희가 소위 갈아타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. 제가 어떤 집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집을 이제 사서 이제 좀 뭐 평수를 넓혀간다던가, 아니면 뭐 위치를 뭐 다른 곳으로 바꾼다던가, 집이 좁은데 조금 넓은 신혼부부로 살다가 애가 생겨서 이제 애방을 만들어줘야겠다 하면 좀 뭐 30평대로 넓혀가시기도 하고,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제도예요. 근데 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제도를 하려면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내 집을 새 주택을 사고 나서 몇 년 안에 팔아야지 또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는데요. 예전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 있던 집을 샀고, 제가 이제 집을 팔 때 예전 집도 조정대상 지역이에요. 그러면은 예전에 요걸 2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됐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사 갈 집을 미리 사놓더라도 그 지금 그 집을 사놓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2년 맞아요. 안에 팔았어야 된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새 집을 살 때의 기준이에요. 1월 5일이니까 다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이었잖아요. 제가 원래 한 2018년에 뭐 집을 샀던 집이 있었는데 20년에 제가 집을 샀어요. 그러면은 이 둘 다 이제 서울 조정대상 지역일 때 제가 집을 종전주택도 있었고 새로운 주택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2년 안에 팔아야지 제가 이제 예전에 갔던 집을 비과세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였어요. 아무래도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정부가 3년으로 모두 다 바꿨어요.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이제 3년 안에만 팔면 되는데 1월 12일 이후에 이제 이 제도가 적용이 돼요.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 주택과 이 새로운 주택을 산 기간이 1년 이상의 이 기간이 있어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이거 비과세 대상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집을 샀으면 이제 1년 2024년 1월 18일 뭐 이렇게 이후에 사야지, 갑자기 그럼 내가 아무 때나 사면 3년 안에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이건 아예 뭐 2년 3년 따질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규제 다 풀려서 내가 일시적 2주택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절세도 하면서 맞아요. 돈도 벌자. 그래서 뭐 오늘은 양천구에 있는 집 사고, 그다음 내일 마포구에 있는 집 사고 이랬다고 해서 그 3년 안에 처음 주택을 팔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오늘 양천구에 있는 집을 샀으면은 1년 있다가 마포구에 있는 집을 사고 그 이후에 3년 안에 팔면은 된다는 거죠. 네. 그게 뭐 예를 들면 제가 또 더 그때 아쉬웠던 게 집값이 한 7, 8억 정도였어요. 그럼 사실 12억이 안 되시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세금은 하나도 안 내실 수 있었는데
세금을 내시면서 이제 처분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이렇게 팔지를 못하시더라고요.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이제 3년 안에 무조건 파시면 된다. 하지만 이 두 개의 집을 사는 그 텀이, 그 간격이 1년은 무조건 넘으셔야 되고, 그리고 만약에 전에 샀던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사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팔 때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몇 년 거주해야 된다고요? 2년? 네, 그렇습니다. 네, 2년 거주하셔야 되고,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 많이 받아가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더 오래오래 마일리지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사시면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크게 좀 더 누리시는 게 좋습니다. 3주택 이상 분들은 물어볼 때가 많으시잖아요. PB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세무법인 가서 상담 받으셔도 되고. 근데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새로 갈아탈 집을 사실 분들은 여러 가지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,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, 물어봐 주시면은 엄쌤께서 무료로 아니요. 저희가 모아서 그 부분,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좋겠다 하는 부분 저희가 준비해서 다음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